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영호 TV 운영자의 권영호입니다. 오랜만에 조금 일찍 업무를 마칠까 했는데 네이버를 열어보니까 질문을 참 많이 하셨던 분이 계시네요. 주신 질문을 잠깐 읽어보면서 영상화 시킬까? 텍스트로 만들어서 그냥 답변을 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하지만 잠깐 저한테 주신 질문이니까 영상화 시켜서 답변해 드리고, 또 다른 LPG 사용자분이나 이 질문과 같은 증상으로 RPM이 댄싱하는 경우에 참고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좀 보다 널리 알릴 생각으로 유튜브로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 영상으로 답변을 드릴 것이고요. 보시는 분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든 유튜브에서 검색하든 내 차도 이런 게인데 뭘 봐야 되지 할 때 이걸 참고해서 정비하면 되겠구나 라고 기억을 상기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유튜브화 시키고 있습니다. 질문 참 잘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혼돈스럽게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선생님,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다음번에는요, 옵티마 리갈 차량에 대한 문의라고 하지 마시고요, 증상을 먼저 써주십시오. RPM이 900에서 1100 있다가 공회전 RPM으로 내려옵니다. 뭐 이렇게 해버렸으면 다른 분들의 검색도 쉬울 텐데, 내용 검색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의 질문은 그냥 묻히는 겁니다. 옵티마 리갈 차량 문의 해놓으면 옵티마 리갈 자동차에 대한 제목만 주로 나올 거고요. 많은 글들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의 질문을 통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해 주셨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오토 LPG 차량이고요, 베타 엔진이고요. 뭐 이런 거는요 안 쓰셔도 됩니다. LPG 차량이라는 내용만 들어가면요 되고요. 그리고 자, D 드라이브 놓고 운행하고, 운행할 때는 D 드라이브 넣죠. 후진 R 드라이브 놓고 뭐 한참씩 운행할 일은 없으니까요. 그냥 주행하고 정차 시 N이나 P에 놓으면 RPM이 900에서 1100 이상 올라가 있다가 정상 800rpm대로 내려옵니다. 스로틀 바디 클리닝, 아이들 스피드 센서 교환, 그렇게 했지만 똑같다. 시동 시는 N이나 P 어느 위치에서도 RPM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800rpm대로 잘 유지됩니다. 엔진 제어 고장 코드가 없습니다.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어 코드가 없어도 나타나는 현상이니까요. 주행하다가 정차 시 P나 N에 놓으면 900에서 1100으로 올라가 있다가 바로 800으로 유지됩니다. 뭐 여기까지가 질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니비터 스위치나 미션 입출력 센서나 스피드 센서 쪽일까요? 촉일까요? 자, 정비사들도 모른다고 하네요. 모를 만한 분한테 물었지 않았을까요? 전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선생님 차에 들어있는 부속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ECU죠. ECU. 자, ECU는 컴퓨터죠.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이니까요. 그러면 ECU로 들어가는 신호 중에요, 이렇게 있습니다. TPS입니다. TPS 신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가스가 분출되고요. 분출된 가스가 연소실에 들어가면 점화라고 하는 IG 신호를 내보냅니다. 이그니션 신호를 내보내고요. 타고 나가면 촉매 전단에 있는 산소 센서가 있습니다. O2S라고 합니다. 이 센서 피드백 신호를 받아서 ECU가 아이들을 제어합니다. 아이들을 제어하면 또다시 점화시기가 바뀌고 가스량도 바뀌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운행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파형을 먼저 보겠습니다. 스캐너를 이용해서 어떤 파형을 찍을 것이냐, 지금 보세요. 산소 센서를 진단하거나, 또는 어떤 크랭크앵글 센서를 진단하거나, 캠앵글 센서를 진단하거나 등등 다양한 센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TPS를 측정합니다. TPS를 현재 이렇게 신호가 나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이게 공전입니다. 정차 중. 그리고 주행을 하기 위해서 엑셀을 밟습니다. 밟으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속 밟고 있으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로 쭉 밟고 있다가 속도를 낮췄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지요. 그리고 차가 정차했습니다. 정차하면 또다시 이런 신호가 됩니다. 일자 신호입니다. 이게 일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A 지점의 신호값과 B 지점의 신호값이 같으면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 자동차는 A 지점의 신호값과 B 지점의 신호값이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 이게 바로 EMS적인 분석입니다. 자동차가 공학적으로 볼 때
첫 번째로 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A 값과 B 값이 다른 이유가 뭐냐? 다른 때도 있는데 정상일 때도 있지만 간혹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운행하다가 정차를 했지 않습니까? 운행을 하다가 정차하는 순간에는 약간 높아 있다가 다시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신호가 낮아지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구분해서 운행을 끝난 즉시일 때 TPS 값과 RPM이 정상이 됐을 때 TPS 값의 변화를 본다. 운행을 끝나자마자 앞에 있던 I 구간처럼 일자로 나오고 있으면 그때는 다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형으로 진단한다.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선생님께서 교환했다고 하는 거 있죠. 아이들 스피드 센서가 아니라 액추에이터인데요. 이것이 정상으로 교환이 됐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게 바로 LPG 차량에서의 특징입니다. 교환을 했어도 얘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바로 여기에 영향을 주는 베이퍼라이저라는 거 있어요. 베이퍼라이저입니다. 기화기입니다. LPG 타는 분들이 말하는 기화기입니다. 왜 기화기냐? 바로 우리 선생님 자동차에 본배라고 하는 옐로 탱크가 있죠. 트렁크 쪽에 본배가 있습니다. 이 본배에서 뭐가 오죠? 액상이 나옵니다. 물론 아침 시동 시에는 겨울철 같은 데는 기상이 나오는데, 기체가 나오는데, 여기 가서 액상이 나오다가 기화기라는 걸 만나서 여기서 기체가 됩니다.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화기라고 합니다. 기체가 되는데 이 기체 가스가 어디로 가냐? 믹서로 갑니다. 엔진 트로틀 바디 입구에 있는 믹서로 갑니다. 여기서 공기의 속도에 따라서 가스량이 더 나오고 덜 나오고, 또는 트로틀 밸브를 열고 닫은 양에 따라서 가스량이 더 나오고 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테이크 매니홀드로 들어가고, 인테이크 매니홀드에서 각 실린더별로 분배돼서 점화장치를 만나서 폭발을 하고 또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자동차는 베이퍼라이저에 압력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베이퍼라이저에 가스 압력계를 겁니다. 이렇게 가스 압력을 걸어서 공전 시에 가스 압력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볼 줄 모르는 정비사분들이 의외로 있으십니다. 그래서 정비업체를 가실 때 사장님 또는 기사님하고 정비업체 가셔서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뭐 어서 오십시오든가 뭐 인사를 하겠지만, 사장님한테 제 차는 LPG 차인데요, 혹시 여기서요 베이퍼라이저 압력을 볼 수 있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맡기시면 돼요. 아니요, 그거 못 보는데요. 그러면 그냥 두말하지 마시고, 뭐 왜 못 봐요, 뭐 이런 묻지 마시고요. 그냥 다른 데로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화기 압력을 볼 수 있다는 곳에 가셔서 기화기 압력을 보십시오. 이 압력이 안 맞으면요, 바로 ISA라고 하는 걸 교환해도요, 얘와 매칭이 안 됩니다. 언밸런스가 됩니다. 그래서 RPM이 높은 현상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또 하나, 이제 세 번째가 됩니다. 세 번째로 뭘 볼 것이냐? 바로 이거죠. 라이트를 켠다든가 또는 히터를 켠다든가 에어컨을 켜면 전기가 많이 뺏기죠. 빼앗길 때 RPM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RPM이 떨어지는 것을 부하라고 합니다. 이 부하를 보고 응답해주는 부하에 의한 아이들, 이거를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조절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것이 비정상이면 곧 얘가 조정기가 있는데 드라이버로 조정을 합니다. 얘가 조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정차 시에 ECU로 하여금 부하 기능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가스량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얘가 잘 돼 있느냐, 답 나온 거죠. 그러면 세 가지죠. 1번, 2번, 3번. 아셨죠? TPS를 본다. 그 다음에 또 뭘 보라고 했습니까? 기화기라고 있죠? 베이퍼라이저 압력을 본다. 그 다음에 부하 컨트롤 장치를 본다. 이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정비사가 아니고 정비사가 진단했을 때 곧 TPS를 파형으로 봐야 됩니다. 이 파형으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비사분을 찾으시라. 그리고 기화기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가스 압력계, 압력계가 이만합니다. 제 손가락 2개를 합쳐서 이렇게 원을 만들었죠. 이 정도 사이즈로 나오는 압력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게이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하를 보려면요, 사실은 O2 센서가 있죠. 아까 촉매 앞단에 있는 O2 센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O2S의 파형으로 보면서 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피드백, 선생님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정비가 됐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고요. 제가 파형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권영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산소에서 파형이 어떻게 나와야 정상이다, 이 정도는 다 아시고 계신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어때요? 이런 모습이 산수 센서 파형으로 검출이 되면 선생님 자동차는 어떤 조건을 운행하다가 정차를 해도 또다시 이런 모습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안 되면 곧 3가지 조건, 그리고 흡입, 압축 이 계통에 문제가 없으면 이런 파형이 나올 것이고요. 만일에 TPS 값을 봤어, 그 다음에 압력도 봤어요, 그리고 부하장치가 잘 조정이 됐어요. 그런데 흡입과 압축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파형은 안 나옵니다. 곧 이런 파형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헷갈리시겠는데, 혹시 선생님이 제가 드리는 답변을 보시고 저한테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 영상 속에서 등장하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를 보시고 거기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선생님이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는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답변 주실 수 있는 조건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간에 전화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 때라도 전화 주십시오. 제가 특별하지 않는 한 선생님의 전화는 받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을 보시고 주시는 분들의 전화는 모두 다 받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하십시오. 선생님 자동차가 고쳐지는 일이라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옵티말 차량 문의 드립니다. 정차 시에 P나 N에 놓으면 RPM이 900에서 1100 정도 있다가 800rpm대로 다시 또는 공회전대로 돌아온다. 이 문제에 대한 3가지 문제점, 그리고 3가지 문제점을 정비하기 이전에 흡입계통의 문제점은 없는가, 압축계통의 문제점은 없는가, 이것까지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5가지 부분을 스캐너를 통해서 진단하는데, 스캐너에서 고장 코드만 찾지 마시고 서비스 데이터라고 하는 각종 센서 데이터 값을 통해서 진단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정비업체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곧 선생님 자동차가 제대로 정비되는 방법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멀쩡한 이니비터 스위치나 입출력 센서, 스피드 센서 이런 거는 오토메이션 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상상하지 마십시오. 소설이 아닙니다. 자동차의 정비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정비하셔야지 소설 속에서 정비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게 컴퓨터 차량입니다. 이해되셨기 바랍니다. 권영호 TV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즐겁고 편안하고 늘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열으신 분은 우측 하단에 뭐가 있습니까? 구독이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2번, 3번째 오시는 분들은 가운데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